자, 두 번째 상담 학생은 전자공학과 진학 희망하는 졸업생입니다. 수능 국어 수학 탐구 평균 2.67등급이고요. 희망대학, 가군으로 국민대 전자시스템공학과, 나군으로 서울과기대 전자-IT 미디어공학과, 다군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전자공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졸업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수능 성적표 받아봤을 텐데 어떻게 예상한 성적대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 수학이랑 물리였는데 네. 근데 그 과목이 좀 잘 안 나와서 뒤통수를 좀 맞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군요.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성적을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수능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2등급, 수학과형 3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1등급, 물리원 4등급, 지구과학원 2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2.67등급입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1대1 상담과 분석 김형준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김형준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제 우리 학생 수능 성적을 좀 보니까 국수탐 100분위 합계가 260점으로 자연계 누적 100분위 한 8.1% 정도, 그리고 표준 점수 합계는 370점으로 자연계 누적 8.9%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누적 성적을 좀 감안을 해보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능 반영 비율이 조금씩 다르고, 그다음에 영어 등급 간에 또 환산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유불리를 꼼꼼하게 따져서 그리고 나서 지원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지원 포인트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저 학생한테 저도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보고 네. 싶은데, 이제 우리 학생이 그 상담서를 제가 읽다 보니까 정시 지원을 할 때 안정 지원보다는 과감한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세 개 군 모두 상향 지원을 생각하고 말씀을 하신 건지 기재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하나 정도는 적정 혹은 안정으로 하고요. 그리고 2개 정도를 상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정시라고 하는 건 수능 시험 성적만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말하는 것처럼 또 졸업생 아닙니까? 그래서 한 군 정도는 최소한 안정적인 지원을 한 후에 나머지 군에서 적정이든 또 상향이든 또 소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군으로 지원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도 이제 수능 점수를 좀 이제 대학마다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비율을 달리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을 제가 100분위로는 이제 합계가 260, 그리고 표준 점수로는 370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흔히 이제 25%의 동일 비율로 적용했을 때 그런 점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학생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는 그 자연계 친구들이 지원하는 대학의 반영 비율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 결과가 산출이 되는데, 자연계열의 경우는 대부분 수학과 과학의 영역의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우리 학생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런 걸 좀 감안을 해보면은 실제 취득한 점수보다는 조금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 학생이 전자공학 관련 그런 계열을 희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교차 지원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표준 점수나 또는 100분위 합산 점수에 따른 유불리를 따지는 것보다는 어떤 각각의 비율로 선발하는 대학의 숫자라든가 또 그 대학의 전형 방식의 변화 유무 등을 고려해서 좀 지원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이제 표에서 보셨는데 우리 학생이 가장 유리한 조합이 자연계이긴 하지만 국수탐 영역을 20, 35, 25의 비율을 적용했을 때입니다. 이런 비율을 적용하는 서울 경기권 소재 대학이 그래도 좀 많은 편인데요. 건국대라든가 또 경희대, 또 광운대, 동국대, 또 단국대, 서울과학기술대, 숭실대, 한양대, 에리카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상향이라든가 적정 안정이 모두 포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것은 국수탐 영역을 20, 30, 30의 비율을 적용했을 때인데 이런 비율을 적용하는 대학은 건국대라든가 국민대, 서울시립대, 또 한국외대 글로벌이 있습니다. 1순위 방식으로 제가 기재를 했는데 국수탐을 20, 30, 20의 비율을 적용하는 학교를 좀 찾아보니까 한국항공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많은 손해를 보는 방식이 국수탐 영역을 15, 40, 25의 비율을 적용했을 때인데 세종대와 아주대가 이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가운데 다군에 홍익대가 있습니다. 홍익대가 반영 비율이 이와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국수탐 영역을 한 16.6 또 그다음에
국수탑 영역을 16.67, 33.33, 그다음에 33.33의 비율을 적용을 하는데 이런 방식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수학과 탐구 영역의 비율이 모두 크기 때문에 조합 면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그 탐구 영역 간에 조금 그 백분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절대 안정이라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탐구 한 과목만을 지원하는 학교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상명대라든가 가천대가 대표적입니다. 지금 졸업생이기 때문에 제가 한 군데 정도를 그 염두에 안정을 좀 염두에 뒀으면 한다는 그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해서 전략을 세워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 학생한테 가장 유리한 조합이 수학을 많게는 35%까지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적게는 물론 30%만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제 국민대라든가 숭실대, 한국항공대처럼 수학 가형이라든가 또 과탐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모든 학과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부 학과에 한해서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받게 되면은 수학이나 과학에서의 조금 부족한 부분을 상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국수탑 영역을 20, 35, 25의 비율로 반영하는 대학과 그다음에 20, 30, 30의 비율로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 표준 점수나 백분위의 누적 점수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제가 상담서를 받고 성적을 봤을 때 제일 먼저 사실은 머릿속에 떠오른 학교는 사실 건국대 수준이었습니다. 조금 상향 지원일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데 내신 성적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 내신 성적이 보통 6, 7등급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과도 상향의 모습이 좀 보이기는 하는데 표준 점수 이외에 또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추후에 성적 산출을 좀 정확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학생이 안정 지원을 하나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은 건국대 성적 산출을 다시 한번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지원 포인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자연계열 학생들은 아무래도 수학과 과학 탐구 성적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자, 조미정 선생님, 자연계열 학생의 수학 성적이 저조한 경우에 어떤 지원 전략을 좀 세워야 할까요? 네, 우리 이제 첫 번째 학생도 그렇고 두 번째 학생들도 보면 이제 지금 수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어서 본인의 점수에 비해서는 대학 수준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래도 총점으로 표준 점수나 백분위의 합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먼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환산 점수로 했을 때 내가 수학에서 어느 정도나 불리한지를 살펴보셔서 학과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대학의 수준을 한 단계 정도 낮추는 방법을 선택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중위권 밑으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수학의 저조한 성적을 모두 다 반영하는 그런 대학을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선택적으로 잘 본 걸 집중적으로 반영해주는 그런 전형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유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가, 나영 모두 다 지원하는 그런 대학인 경우에 가산점을 어느 정도나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 점수가 극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영을 잘 본 친구들에 비해서 가영의 점수의 가산점이 뭐 15%에서 많게는 25%까지 가영의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산점을 받게 되면 그 불리함이 조금 더 극복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가산점 반영하는 대학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지원 학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형준 선생님,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희망한 대학이 국민대, 서울과기대, 홍익대인데 어떤 대학 살펴볼까요? 예, 우리 학생이 학교 선택을 성적 대비해서 잘한 것 같습니다. 이제 홍익대를 제외하면은 적정 수준으로 거의 이제 희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나군 서울과학기술대 전자 IT 미디어 공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을 보면은 올해 47명을 모집을 합니다. 작년하고 모집 인원은 동일했는데 작년에 최초 모집 인원에서 수시 2월이 되면서 9명이 늘어났습니다. 올해도 아마 이것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래서 경쟁률을 보면은 3.59대 1이었습니다. 수능 100으로 이제 성적 산출을 하고 수능 반영 영역을 보면은 국어가 20%, 그다음에 수학 가형만 반영을 하는데 35%를 반영합니다. 영어는 20%를 반영을 하고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가 모두 반영이 되는 그런 전형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가능 점수를 이제 단순 표준 점수 합으로 보면은 한 366에서 370점 정도 선인데 최종 등록자의 평균을 좀 찾아보니까 단순 백분위 평균으로 85.95점이 나와 있습니다. 영어 평균은 1.5등급으로 나와 있고요. 아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는데 대부분 영어가 1등급에서 2등급 친구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의 표준 점수나 백분위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합격선하고 유사한 수준에 있고 또 예비 40
2번까지 추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원율도 75%로 높은 편이고 모집 인원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라면은 성적대도 또 올해 또 수능이 어려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적대가 비슷하게 간다고 한다면은 아마 적정 수준의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추천 대학을 그럼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김영준 선생님이 제시하는 정시추천 대학입니다. 가군의 광공대 전자공학과, 나군의 숭실대 전자정보공학부 IT 융합전공, 다군의 한국항공대 자유전공학부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추천대학 공개됐는데요. 김영준 선생님 먼저 가군의 광운대 전자공학과 추천해 주신 이유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우리 학생이 가군의 국민대를 이제 희망을 하고 있는데 그 국민대하고 함께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광운대를 제가 지금 추천을 해드리는데 올해 51명을 모집을 합니다. 역시 이제 작년하고 모집 인원은 같은데 2월이 되면서 모집 인원이 작년에 좀 늘었고요. 광운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의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하고 영어는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을 하는데 수학 가형과 또 과탐만 반영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아까 보셨던 과기대하고 반영 비율은 비슷한데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의 그 성적과 좀 비교를 해보면 입시 결과의 단순 백분위 평균이 84.5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표준 점수 기준으로 산출한 걸 보면은 121.3점이 나오는데 영어는 대략적으로 한 1.6등급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단순 백분위 평균이 86.67점이 나오고 표준 점수 평균이 123.33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적정에서 안정 수준의 지원이 아닐까 싶어서 한번 지원을 선택을 할 때 고민해 보라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예. 나군의 숭실대 전자정보공학부 IT 융합전공도 추천해 주셨네요. 이유 설명해 주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서울 과기대하고 한번 고민을 해보라고 제가 이제 숭실대를 추천을 좀 해드리는데, 앞서 선생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숭실대 같은 경우는 수학 가형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물론, 과탐도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숭실대 전자정보공학부 IT 융합전공을 보면은 수학, 가나형 모두 선택할 수가 있는데 35%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탐구, 과학탐구 두 과목 평균을 25% 반영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의 10%, 또 과학의 5%의 가산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수학에 좀 불리한 부분을 이걸로 좀 보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점수를 산출할 때 과학을 합쳐서 5%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각각 2.5%씩 반영을 하니까 나중에 성적 산출할 때 조금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기대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지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합격선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 한 번쯤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군의 한국항공대 자유전공학부도 추천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다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충원율이 많이 빠지고 하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항공대 자유전공학부에서 이제 모집 인원이 17명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의 성적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현재까지는 사실 과도 상향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방식으로 성적을 산출해 보니까 한 30점 정도, 30점 정도는 조금 우리 학생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는데 최저 합격생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위권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점수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에 있고 또 다군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을 감안을 했을 때 충원율이 높다면 우리 학생이 추가 합격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가나군의 안정적인 대학을 조금 이제 희망을 하고 있으니까 다군에서는 자유전공학부에 대한 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제가 이제 그 입시 상담소 우리 학생에게 보내는 그 자료에는 써놨는데 나군과 다군을 서로 바꿔서 학교를 바꿔서 학과도 바꿔서 지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참고를 하시면 항공대 자유전공학부도 괜찮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오늘 김형준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땠어요? 네. 전문가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좀 안심이 되고요. 네, 그리고 고마운 좀 이렇게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희망지원대학의 최종 모집 인원과 경쟁률까지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추천대학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